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미국 시장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가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낮았다는 소식에 안도를 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 CPI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고 전달에 3.0% 상승해서 오름폭이 조금 확대됐는데요. 이날 수치가 시장이 예상한 3.3%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CPI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해준다.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대 금리가 예상보다는 오래 갈 것이다. 아직은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할 일이 조금 더 남았다.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는 이 연준 일부 당국자들의 발언에 상승폭이 조금 제한된 아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중국 이슈를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시작 3년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만에 중국민의 이 한국행 단체 관광 빗장이 완전히 풀렸는데요. 이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슈를 통해서 중국인이 소비를 많이 하는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화장품주들뿐만 아니라 면세, 여행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를 빠뜨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전도체는요, 지난달 22일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이 연구진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를 통해서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물질 LK99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공개한 뒤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일제히 대거 급등을 했었죠. 그러나 지난 8일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질이론센터가 이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자 이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성 델타테크를 지금 필두로 해서 파워로직스 그리고 원익 P&E 같은 종목들이 크게 지금 상한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시장 이런 크게 테마를 빼고 우리 지수로만 본다고 하자면요, 크게 방향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2600선에서 공방전이 조금 치열한 모습이죠. 국내 시장은 오늘 오전장, 오후장
시장, 크게 방향성이 굳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외국인 그리고 기관 양시장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근처에서 공방전이 조금 치열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900선은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금요일 장이라고 해서 조금 거래가 한산한 시장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산한 시장이지만 오후장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카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나일론 원재료 생산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7%가 넘게 빠지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1,119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SCI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 13만 7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선암과 덕성인데요. 선암 지금의 주가는 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6,35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덕성의 경우에는 4%대 하락률을 기록하다가 지금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8,2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링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최적화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8%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14,0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를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경영권을 매각한다라는 보도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카프로죠. 최근에 이슈가 조금 컸었던 종목인데요. 이 석유화학업체 카프로는 지난 4일이죠. 현재 사업구조 개편 그리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각 자문사를 선정해서 인수업체를 찾는 중이라며 공시를 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프로의 주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카프로는 실적 부진의 위기를 조금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 매각을 통해서 회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투심이 강하게 조금 몰렸는데요. 다만 고공행진하던 이런 주가가 최근에 고점을 딱 찍고 나서 고점에서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카프로가 잠재적인 이런 원매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렴한 매각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매각을 이유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매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슈가 쏟아졌는데요. 일단 카프로 측은 이 매각 공시 이후에 주가 추이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다. 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회 공시가 나온 이달 4일 전까지 카프로의 주가는 주당 66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주가가 1,800원까지 뛰면서 지금은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몸값이 굉장히 낮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매각을 통해서 회생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3자 배정 유증 거래 구조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오르면 그만큼 매각가도 같이 올라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사라진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올랐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몸값이 조금 저렴했던 이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된다. 정리하면 지금은 부담이 되는 가격대다라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동반 하락한다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프로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카프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가가 1,117원, 1,130원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시가총액이 작고 재무적으로도 사실 컨디션이 나쁜 기업입니다. 특히 사실 이런 기업들은요, 개인들이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들고 현재 차트적으로도 지금 크게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규주로 접근하시기를 절대 권장드리지 않고 보유자분들 또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시라면은 저는 도망가서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가 1,1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손절가는 현재가로 조금 잡았으면 좋겠고요. 만약 내가 이 종목을 재진입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신다라고 한다면 1,050원 부근에서 한번 재진입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1,000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0원 그리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이 1,0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래서 동전주가 되어버리게 되면 실망 매물이 더 크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원이라는 이 마지노선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대응을 해나가시길 권장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일 양봉 부근이었던 1,200원 정도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1,100원 위에서 놀고 있고 재진입 가격대는 1,050원, 손절가 1,000원, 목표가 1,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라도 정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만약에 그래도 재진입을 하신다라면 1,05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동전주가 되기 직전인 1,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1,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서남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이슈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서남 자체가요, 초전도 선제 개발 기업이죠. 초전도체 제품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초전도체 관련 이슈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초전도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3배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3배 정도 올랐으면서 8월 1일, 그 다음에 2일, 3일, 3거래일이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간 논란이 많았었던 이 초전도체 이슈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요.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원익 P&E 같은 다른 초전도체와는 다르게 서남은 장중에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하락 원인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서남의 공시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이헌주 서남 부사장은 보유하고 있던 서남 주식 45만 주 가운데 4만 주를 장내 매도를 했습니다. 보유 지분은 2%에서 1.8%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사장이 해당 매도로 손에 쥔 금액은 4억 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이재훈 상무도요. 1,980원에 6만 7천 주를 장내 매도를 했는데 이 상무는 지난 4일에도 8,450원에 7만 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 상무는 해당 매도로 13억 원을 손에 쥐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주식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물량인데요. 이 부사장은 이전에도 서남 주식을 몇 번 매도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에 1만 주가 넘는 물량을 정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임원이 주식을 팔아치운 이 차익 실현을 한 날은 서남이 홈페이지에 초전도체 테마가 아니다라고 공시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서남은 이 두 사람이 주식을 판 뒤 7일 오후 4시 42분 공지를 올렸고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서남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여겨져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현재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연구기관과는 어떠한 연구 협력이나 사업 교류가 없었다라고 못을 박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들의 차익 실현에 대한 실망 매물과 동시에 초전도체 테마가 아니라는 선긋기에 따라서 서남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남이 초전대체주가 아니다로 선을 긋기도 했고 임원들의 지금 주식 매도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서남, 이 초전도체 테마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초전도체 섹터 힘 자체가 아직 죽지 않았고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서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3% 이상 빠졌다가 지금 절반 정도를 회복한 상태죠. 지금 방송 중에 초전도체 테마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서남 역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만일 지금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과거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죠. 며칠 전에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던 이 서남이 이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상승세를 조금 빌미 삼아서 한 차례 조금 더 큰 움직임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남을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저는 당분간 조금은 버텨보자라고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아까까지만 해도 6,100원 정도였는데 지금 6,300원, 4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빠져서 5,000원까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5,000원 부근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7,000원을 잡겠고 손절가는 4,500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제가 7,000원 정도 잡아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서남이 어느 정도로 선긋기한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초전도체를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서남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500원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추가로 매수하신다면 5,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 라인 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해 보겠습니다. 파이오링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늘었고 영업이익은 줄어든 수치긴 한데요. 그래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19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상황인데 주가는 왜 힘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네, 일단 파이오링크 이 보유자 분들이라면 오늘 조금 어이없는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파이오링크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이 26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억 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억 원 감소한 32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19개 분기 연속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런 좋은 이슈와는 다르게 장중에 최저가 기준으로는 한 9% 이상 하락하는 모습,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 파이오링크가 강하게 빠지는 근본적인 이슈보다도 저는 수급의 이슈가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 대금이 한 억 단위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많은 매도세, 이거를 연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이 조금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의 4거래일 연속 매도세까지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외국인과 사모펀드계 기관 이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하는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락의 이유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오링크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장기 이평선들을 훼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차익 실현이 물량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나왔던 이 상반기 매출 최대 실적 이 기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파이오링크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최대 실적 이슈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일단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가 파이오링크는 14,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이 파이오링크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 주력 제품인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 그다음에 웹 방화벽, 이 보안 서비스 매출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보안 스위치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
하락세가 계속 보이는 기업입니다. 이 파이오링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있어서 역기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래서 생성 AI 열풍과 빅데이터 활용, 이 보안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그다음에 보안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파이오링크는 저는 꾸준히 조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수급 이슈로 7%, 8% 가까운 하락세가 보이긴 하지만 재무적인 컨디션을 따져봤을 때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일단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유보율이 높은 전형적인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그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 매출액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은 파이오링크의 성장성을 조금 더 엿볼 수 있겠다 싶고요. 사실 오늘 많이 하락하더라도 지금 기술적으로 240일, 480일 이평선들은 조금 견고하게 지켜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지금 재무적으로 살폈을 때도 아직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PBR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1.4배밖에 안 되는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일단은 버티자의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파이오링크를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추가 매수 가격은 13,000원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오링크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추가로 매수하신다면 13,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에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화장품주들을 좀 짚어주셨었는데 8월 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수익률이 2% 정도로 나오고 있고 6월 26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토니모리 23%대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둘 다 화장품 종목군들입니다.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ODM 대표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 연달아 좀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다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군들인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화장품들이 대거 이거래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좀 소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제 중국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종목보다는 역시나 색조 그리고 ODM 쪽으로 다시 포커스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체 관광객이 오더라도 중국발 화장품이 팔리냐 안 팔리냐는 면세에 대한 결과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로드에서의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건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엔 한계가 반드시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쪽은 이제 실적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ODM 쪽은 이미 북미나 유럽, 일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수치가 보이는 쪽이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토니모리는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이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 베이스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번에 상승력 자체가 실적 베이스로 상승력이 나왔다기보다는 중국 관련된 이벤트로 이미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차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두 종목을 좀 나눠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두 종목을 나눠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화장품주 자체가 어제부터 좀 훈풍을 받고 있겠죠.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추가 상승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은요, 중국발 종목군들이랑 애초에 ODM 업체들이랑 주가의 위치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52주 최저가를 찍고 있었고요. ODM 관련된 종목군들은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실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그런 단체 관광객 이슈로는 이미 주가가 전날 상한가가 오늘 20%대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전부 다 저점에서 50% 이상은 올랐거든요. 그럼 충분히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미 좀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외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반드시 돼줘야 됩니다. 그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주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외 지역에서 성장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는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도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11%대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더 보유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쪽은 사실상 시장에서 좀 잘 주목을 못 받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CS 윈드가 이제 같은 기간 이것도 조금 같이 이제 SK 오션 플랜트 얘기하면서 당연히 좀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오히려 이 종목은 이전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도대체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마련이 되는지, 왜 조선업이 LNG선이 자꾸 수주가 늘어나는지, 왜 기상변화가 생기면서 엘니뇨 현상, 라니냐 효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적으로 봤을 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상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목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눌리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이 종목을 장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거든요. 이제 신재생 풍력과 뭐 태양광 이런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종목을 제가 애초에 말씀드릴 때 굉장히 장기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뭐 좀 답답하신 분들은 이 정도 수익에서 뭐 끊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게 뭐 나중에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굉장히 좀 가속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눌리면 눌릴 때마다 차곡차곡 좀 모아가시는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가 베팅을 종목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장 마감까지는 14분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는 가운데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VIP가 온다라고 키워드 힌트 주셨습니다. 네. VIP들이 오겠죠, 이제. 네, 그 어떤 VIP인지가 좀 중요한데 사실상 이제 이쪽에 대한 산업 분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VIP 고객이라고 사실상 이제 리포트에 나오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감이 오실 텐데 뭐 일단 온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감을 잡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느낌이 오신 것처럼 중국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앞에 화장품 쪽에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화장품에서 결국에는 중국 관광객이 오더라도 실적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면 기대감으로 오르는 주가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했을 때 반드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섹터 전반일 것 같은데 사실 리오프닝 섹터 안에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뭐 항공, 여행, 뭐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도 있을 거고요. 제가 여러 가지 섹터 좀 봤는데 또 면세 섹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섹터들을 저희가 다 봐야 할지 사실 좀 궁금해요. 어제는 모두 동반해서 상승했지만 오늘 그 상승력을 다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좀 거래대금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또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0조를 겨우겨우 좀 넘어가는 흐름인데
이제 거래 대금이 줄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로 이게 수급이 녹아버리면 네. 이게 탄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6년 만이라는 강력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거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섹터가 다 올랐지만 오늘까지 연이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관광객을 이제 허용하겠다 했는데 네. 그분들이 갑자기 뭐 200만 넘는 관광객이 하루 만에 다 오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왔을 때 이제 그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오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쓰는 데는 뭐가 있을까? 돈을 어디다 쓸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장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온다고 해서 중국 안에 있는 이 로드샵들이 굉장히 좋아질까요? 그리고 면세 쪽에서 만약에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물음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요들 중에서 뭐 굉장히 한 5개에서 6개 섹터가 엮이는데 그 중에서 저는 카지노와 면세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가장 먼저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요. 면세가 잘 나와줘야 화장품 섹터에 추가적인 온기가 돌 거고 만약에 면세가 부진하다. 그럼 화장품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섹터고 면세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면세가 안 되는데 화장품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화장품이 잘 되면 면세는 당연히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항공주는 사실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사실상 LCC가 2분기 때가 조금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어닝 쇼크로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 컨센이 잘못 오기가 돼가지고 이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쇼킹으로 일단은 좀 체크가 된 바가 있고요. 2분기가 최대 비수기예요. 3분기부터 최대 성수기거든요. 근데 3분기까지는 유류비 부분이 온전히 반영이 돼서 이 기름값이 굉장히 높았을 때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인바운드잖아요. 이게 아웃바운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항공도 그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오는 쪽에서는 일단 인바운드 쪽에서의 수혜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섹터를 보셔야 되고 그 이제 대장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면세와 카지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와 연관돼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누시고 만약에 앞단에서의 테마가 강력하게 움직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순위는 순환매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된다면 당연히 뒷단에서의 수익을 좀 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 시나리오를 좀 변경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일단 카지노와 면세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카지노 쪽으로 들고 왔고요. 네. 저는 그중에서 GKL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지노와 면세가 가장 크게 이제 실적적인 수혜를 받을 텐데 왜 이게 수혜를 받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국내 카지노 업종이 일본 VIP 고객과 이제 중국 VIP 고객으로 사실 주요 고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두 가지 세력이 사실상 카지노 업계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이 칩으로 바꾸는 금액을 드랍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랍액의 거의 과반 이상을 이 두 섹터에서 좀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매출액 3자릿수 이상 다 좋아졌고요. 대거 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본발 VIP 고객만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카지노가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VIP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뭐 관광객을 막아버리니까 사실상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VIP를 좀 보실 때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큰 손들이 다 부동산과 연관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면 이제 중국 VIP 고객의 약간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례로 마카오가 지금 카지노 부분이 코로나19 이전에 비교했을 때 80~9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중국 VIP 고객의 회복은 굉장히 더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향력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을 읽어보시면 VIP 고객이 안 온다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돼서 이제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단연 뚫렸기 때문에 카지노는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왜 이게 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드랍액이 늘어났을 때 카지노가 따는 비율이 홀드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딜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이 사람의 돈의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카지노가 버는 돈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카지노에서는 그 시설과 이제 인력밖에
추가로 드는 돈이 없어요. 뭐 칩 네. 하나 새로 만드는데 뭐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수익성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바로 변동이 되는 거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게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거고, 왜 GKL이냐? GKL이 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 종목군들 중에서 뭐 파라다이스도 거의 근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GKL이 조금 더 상위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VIP로 포커스가 되면은 이 GKL이라는 종목이 대장이 되고요. 일본 쪽으로 넘어간 파라다이스가 대장이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GKL을 좀 선정을 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GKL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알아봐야 할 텐데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제 GKL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부터 좀 매수부터 봐야 되는데, 사실상 매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갭을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 이격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14,800원부터 15,200원까지 약간 좀 분할 매수로 5일선 갭을 메우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500원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만약에 VIP 고객들이 중국에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1번발 VIP 고객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을 때 고가 부분이 2만 원대는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아직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속도의 폭이 약간은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19,500원으로 좀 설정을 하겠고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중국의 VIP 고객 수가 월등히 빠르게 늘어난다. 그러면 아마 2만 1,000원대 뚫어주면서 2만 한 4, 5천 원대까지 빠르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보시게 됐을 때도 주가의 위치가 뭐 그때는 이제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좀 급격하게 눌린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전에도 보시면 가격대가 2만 원대 중반은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카지노 주 중에서 GKL 짚어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서서 중국 매출 비중이 GKL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본부장님. 그럼 네. 그 이후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라다이스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변수는 롯데 관광개발이 최근에 이제 카지노 쪽에서 매출이 월등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탄력도가 가장 좀 높은 기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래는 파라다이스를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시점이면 롯데관광개발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카지노 업계가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지금 이제 이 GKL이 가장 높다라는 거지, 다른 쪽에서 VIP 고객이 중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슷한 기조를 보이겠지만 정거래 같은 경우도 GKL이 거의 상한가 들어갈 때 파라다이스가 한 20%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세 차익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GKL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종이 턴어라운드가 되면 대부분 비슷한 차트, 정말 차트 다 돌려서 보시면 다 유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 안에서 폭 자체만 조금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산업 자체가 턴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고 그중에서도 상승폭이 더 기대가 되는 GKL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 오늘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도 혼조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0.36%의 약세를 보이면서 2,592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13%의 강세로 912선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2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83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5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44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시장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시장 자체를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양매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수보다는 월등히 좀 높은 상황이고 네. 지수의 변동성도 사실상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기업들은 좀 많이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수가 눌리는 게 맞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 디펜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수급 자체가 많이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금 자체가 이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굳히기 단계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특성 자체가 테마주로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단연 상승 종목 수의 절반 이상은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산업이 굉장히 회복이 되는 쪽에서의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부 이슈가 되고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는 수급형 종목군들과 산업이나 이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만 좀 소외됐었던 종목에서의 키높이 맞추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일단 2,500선에서 2,650선 안에서의 이런 박스권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이 한 번 더 변동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큰 틀이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의 뭔가 큰 폭의 변화가 나오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좀 크게 힘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도 살펴보면 안도감을 보였지만 책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 상승부를 켠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개별 종목별로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주도주를 찾기 위한 숙제는 계속해서 떠안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오늘 역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업종별로 마감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위 3개 업종으로 음식료 업종과 운수 장비 그리고 보험 업종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운송장비 부품과 정보기기, 통신장비 업종이 상위 3개 업종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는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다음 주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다음 주에 키포인트가 될 부분들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 CPI 안도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이슈와 테마별 종목별 장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면서 트레이딩 혹은 현금 비중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6년 만에 중국 단체 여행이 허용되면서 화장품과 호텔, 면세태말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8월 흙 속의 진주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뭐 이게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좀 되게 좀 동일하지 않나라고 보는 게 네. 일단 뭐 화장품 호텔 보자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발 이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러한 선택을 한 거는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아주는 기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섹터부터 일단 좀 보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이나 현금 확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되는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쏠리고 있고요. 한 주에 이런 테마주들 다 정리를 해보시면 정말 뭐 이런 이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만약에 한 번의 흐름들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현금 보유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주를 찾자라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적주나 이제 굉장히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상황이지만 주가가 억울하게 좀 눌려 있거나 사실상
사실상 턴어라운드가 계속 되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변압기라든지 뭐 기타 이제 실적주들을 계속 언급을 드릴 때는 주가가 52주 신고가이긴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막 이슈가 되거나 방송에서 많이 거론이 안 됐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상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눌려있는 쪽이 뭐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키높이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사실상 이렇게 막 언급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특징주로 잘 안 부각되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의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테마성 장세가 강해지고 주도주들이 좀 쉬어질 때는 사실상 가장 좋은 트레이딩은 약간은 좀 쉬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에서 뭔가 빠르게 대응하고 하시기에는 뭐 만약에 전업 투자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러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뭐 어제처럼 누가 봐도 중국 관련주 해야 된다라고 모두 다 알고 있을 때 이럴 때만 사실상 하셔도 네. 충분히 괜찮고요. 그런 장은 2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수익성 부분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네.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쉬어 가시는 동안 이슈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슈를 네. 계속 체크해야지 이거는 정말 신선하고 정말 모처럼 나왔지만 산업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하시되 네. 이제 너무 작은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될 때 그런 만찬에 제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사석에서. 모든 만찬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채하고 그 밥값만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만찬에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자신이 산업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의 기회를 시나리오 매매로 계속 쫓아가셔야지 네. 이게 무작정 다 가시면 돈만 많이 들고 이제 배탈이 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슈들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어떤 포인트를 짚어나가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섹터는 어디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3주 연속으로 로봇과 AI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거든요. 근데 3주 연속 로봇과 AI 쪽이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좀 비슷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협동 로봇 중심으로 일단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삼성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이슈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 분야와 AI 부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큰 틀은 인력이죠, 인력. 인력 부분에서 계속적인 뭐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강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HBM도 결국에는 이런 AI와 로봇 쪽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연관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가 오늘 또 모처럼 반등이 나오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실적 너무나도 좋았는데 시장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배당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가 또 이제 고배당을 나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거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하량에 대한 추이들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자동차 부분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주 본다면 부품주까지도 같이 보면 될까요? 이제 그렇죠. 이 수익성 자체는 부품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다들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1차 벤더들 중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난 좀 묵직하게 모아가고 뭐 배당까지 좀 챙기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현대기아 중에서 뭐 우선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네. 뭐 그냥 완성차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뭐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라면 이전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만 룸을 보더라도 최소 20% 이상의 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투자하실 때 20% 룸이면 정말 엄청나게 큰 네. 규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금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도 모두 유망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핵심입니다. 카프로는 매각 불발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망갈 때라고 짚어주셨고요. 중국 VIP가 오고 있습니다. GKL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승부수는 자동차와 로봇, AI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